오늘은 저희가 커뮤니티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의 자소서에 대한 컨텐츠를 할 계획인데요. 먼저 저희의 자소서를 탈탈 털어주실 민영쌤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면 될까요? 털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커뮤니티에 자소서를 제보를 받고 몇 개의 자소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자소서 마감 기한이다 보니까 유사도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편하죠? 저희가 선정한 자소서는 따로 첨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 자소서 플러스 또 다른 합격 자소서 고려대학교 테디의 자소서를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근데 테디는 없나요? 근데 테디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타는 속 시원하게. 재밌겠다, 없으니까. 재밌겠다. 그럼 바로 저희 자소서를 탈탈 털러 가볼까요? 고고! 자, 먼저 자소서의 학술적인 내용을 기입할 때 어떻게 써야 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문제의식, 제가 맨날 말하는 이 맞아요. 문제의식, 그리고 학습 주제 및 내용, 그리고 결론까지 세 가지만 빠지지 않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소서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 애들이 지금 생기부 마감을 했는데 보면 되게 참담할 거예요. 맞아요. 내 생기부가 이게 맞나? 이걸 보완할 건덕지가 필요할 건데 바로 이 자소서에 힘을 실어서 생기부를 보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족한 부분이 다를 테니까 생기부를 읽어보고 특히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항별 포인트를 찝어보면서 우리 써니의 자소서를 뜯어보러 가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당시의 1번 문항을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1번 문항을 쓸 때 기억해야 할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계기를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명확한 주제와 내용이고 세 번째가 결론인데 이 결론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결되는 게 좋아요. 그냥 나 이 공부했다 이러면 교수님이 읽을 때 약간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맞아요. 지원하는 학과와 꼭 연결점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 완벽하게 쓰고 싶다 하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가지게 된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것까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잘 썼나요? 아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썼더라고요. 얼마나 잘 썼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써니의 1번을 볼 텐데 제가 처음 말했던 바람직한 구성이 3개의 단계를 거쳤죠. 첫 번째 문제의식, 주제 및 내용, 그리고 결론인데 자, 써니의 자소서는 바로 센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문장 읽어볼까요? 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을 위한 공부가 아닌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이게 한국은 너무 좁다. 세계로 나아가겠다. 멋있어, 멋있어. 근데 저는 써니의 이 접근이 좋은 것 같은 게 첫 문장이 이렇게 멋들어지면 뭔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첫 문장을 읽었고 그 다음 줄도 읽어볼까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질 함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구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는 문제의식, 소위 말해서 빌드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써니가 말하는 그 처음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썼던 자소서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저는 시장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앞에 밝혀준 거죠. 어쨌든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1학년 때 먼슬리 타임즈에 기고할 기회를 얻어 브렉시트에 대한 기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브렉시트가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단의 연구 주제. 그래서 주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브렉시트 관련 기사를 보태볼까요? 브렉시트 관련 기사를 정독하며 개표 전후의 환율을 조사해 그래프를 제작하였고 학술지 논문을 참고해 불안한 경제 시장은 자본의 유치를 가져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약간 앵커가 읽듯이 읽었는데 이 부분이 연구 내용 및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을 따른 점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저는 이제 완벽하다 생각하는데 이 PD님이 굳이 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흠을 찾아보자면 주제가 조금 덜 명확한 것 같아요. 브렉시트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브렉시트의 뭐 어떤 거에 대해 좀 조사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인데 이 브렉시트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조금 수동적이지 않나. 왜냐면 1학년 때 기고할 기회를 얻어 선생님이 시킨 거지. 기사 하나 써라. 그래서 저는 그냥 브렉시트 쓸래요.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럼 만약에 약간 능동적이게 보이려면 내가 브렉시트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치. 뭐 동아리 선생님께 직접 쓰겠다고 뭐 제안을 했다 이런 그쵸. 식으로 썼어야겠네. 그게 너무 좋고 제안을 하게 된 뭐 이유? 하필 브렉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써줬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항을 볼 텐데 이것도 문항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네.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써니의 2번을 보면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보통 학생들의 2번보다 학술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보통 2번에는 뭔가 교내 활동을 한 절반 쓰고 거기서 공부한 걸 한 절반 쓰는데 써니는 완전 공부한 거. 그래서 학업 역량을 여기서 많이 맞아요. 칠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획 의도가 그게 맞나요? 그렇죠. 공부했던 걸 자소서에 많이 담고 싶었나 봐요. 네, 맞아요. 약간 글감이 넘치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문항에 첫 문단을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 그 문단이 좀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열심히 했던 활동이었는데 생기부에 적기가 좀 애매해서 지나가듯밖에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소서에라도 좀 보충해서 보여드리려고 좀 길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오,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생기부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들이 잘 안 써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어필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놓쳤던 부분은 자소서의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도 학술적으로 썼다 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주제가 명확한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를 쓸 경우에는 주제들끼리 좀 연관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읽는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잘 읽히는데 써니의 주제들을 보면 일단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비교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기업의 사례 조사. 지금이랑 약간 연관이 있나요? 약간 소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과의 양립 가능성.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 발전한 게 느껴지죠? 디벨롭. 이렇게 주제가 3개인데 일단 연구 주제를 아주 명확히 써줬어요. 두 네. 갈식으로. 그 점이 좋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주제가 뒤에 주제를 공부하게 된 계기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 요거는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데 잘 보여요.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대한 소주제를 작성하며 매체 광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자율동아리에서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개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공부한 유튜브 수익 구조가 다음 주제인 바이럴 마케팅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잘 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단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첫 문단에 문제의식을 아주 명확히 때려박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개성 표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게 너무 좋았고 여기 쭉 보면 미국과 K-뷰티의 차이점에 대해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의식에서부터 이렇게 이입이 돼. 나도 약간 개성 표현 궁금하네? 미국 K-뷰티? 갑자기 나도 궁금한 것 같아. 그리고 읽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이 미국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미국의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걸 조사했고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한국과 달리 미국은 뭐 그쵸. 제형이나 크기를 달리한 걸 한다.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나와서 뭔가 비교 연구면 그래도 비중이 미국, 한국이 좀 비슷한 게 좋지 않나 그렇네요. 하는 그런 약간 궁금증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기술한 거에 반대가 한국이겠지만 조금 더 병렬적으로 비교를 해줘도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자소서도 글이다 보니까 이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 갈등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힌 경험이겠죠. 그래서 써니도 이 경험을 잘 써줬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수행하는 연구였기에 한계에 부딪힌 적도 있었지만 외국인들과의 대화와 논문 검토를 통해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제품군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 자, 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한계에 부딪힌 게 아마 영어 자료가 많아서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을 이제 두 개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그걸 시키시면 뭐 그냥 하겠지만 약간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치. 약간 미국?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극복 방법이 되게 좋았는데 보통 이제 어려운 영어 논문을 보면 포기를 하지 아니,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외국인이랑 이렇게 직접 소통해서 물어볼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도 물어볼 창구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되게 능동적으로 돌파구를 찾은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방법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친구여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치. 요즘 SNS도 많고 맞아. 충분히 할 수 있죠. 약간 이게 좀 신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요?
자, 그럼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게 요즘 2번 문항이랑 조금 비슷해요. 요때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쓰기가 은근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뭔가 대단한 거 약간 갈등 관리. 얘들아 그만둬! 약간 이런 거 했잖아요. 없어 경험이. 그래서 이게 쓰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건 그냥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맞아. 어차피 이거는 화려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최대한 날 거 그대로 써주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선 두 가지만 녹이면 되는데 하나는 일단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쓰는 거.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느낀 점을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면 되는데 써니 자소서를 봐도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내용까지 되게 자세히 적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후 몇 차례 진행된 학교 회의를 통해 장터 운영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물건을 구매하기로, 사용감이 적은 깨끗한 물건을 가져오기로, 좋은 뜻이 담겨있는 활동인 만큼 물건의 가격을 저렴하게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회의 장면이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아주 자세히 쓰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본인이 약간 나름의 감투를 쓰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를 써줬는데 이게 되게 스윗하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소수의 친구들의 생각을 사전에 듣고 학교 회의마다 그 친구들 대신해서 의견을 제안했다. 이게 사실 리더로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되게 스윗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나름 서사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융합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결론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양념을 친 거죠. 단순히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우여곡절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3번 문항은 되게 스무스하게 통과가 됐었어요. 저도 쓸 때 솔직히 이거 딱 봐도 간지나게 못 쓰겠구나. 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냥 사실대로 쓰되 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없었어도 교수님이 제 학급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자세히 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썼어요. 바로 출제 의도를 감동하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지금의 3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4번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4번, 지금의 3번의 포인트는 3년 동안 한 게 많잖아요. 자소서에 썼던 활동들을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얘네가 알고 보니 이 학과로 가는 길이더라. 약간 이렇게 뭔가 수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 써니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도 첫 문장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쵸? 지금도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일하고 있어요. 오, 감동.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또 첫 문장을 신경 써서 써주셨고 구조를 쭉 보면 첫 문단에 본인의 꿈이 나와요.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왜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과정을 레퍼런스를 통해 알려줍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안녕 아나베아, 조금 다른 지구 마을 여행 등을 통해 느끼게 됐다라고 해서 맞아요. 그냥 포부가 아니라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생긴 목표라고 제시해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공부한 내용, 즉 1문단의 마지막 부분,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 기업과 사회, 국가와 국가 간의 연대 등을 공부해서 연대 경영에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부했던 내용을 본인의 말로 정리를 해서 학과와 연결시키는 게 전공 적합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라임이 있었네요.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연대를 이끌어내는 그러네. 정보에 통과하자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거의 연대 무세. 그러니까 연무새 누가 봐도 연세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도 비슷해요. 두 번째 문단에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문단도 이제 거기서 발전시켜서 맞아요.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도 결국은 연대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더라. 맞아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생기부 마감하고 나서 자소서 쓰려고 딱 생기부를 보면 뭔가 자기 활동이 약간 중구난방인 맞아, 느낌이 맞아, 맞아. 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최대한 거기서 소스를 찾아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치대 수시로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생기부 내용에 치의학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조금 있나? 근데 서울대 치대면 사실 끝판왕을 붙은 거니까 어떻게 치대를 붙었냐 했더니 자소서에 치대 내용을 진짜 진하게 적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부 내용이 좀 많이 중구난방이거나 학과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싶을 경우에는 자소서에 아주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마지막 문항이니까
보니까 내 모든 활동이 이 학과와 연관이 된다는 연관성을 어필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써니의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을 쓴 거죠? 이 당시에도 NGO 단체에 관심이 많았어서 주된 내용은 이제 NGO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이걸 경영학과랑 연결을 지어야 되니까 그치. 사회적 기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이제 묶은 거죠. 그쵸. 사실 NGO는 경영? 그런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외교 쪽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맞아요. 사회학 쪽에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경영을 택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은 그냥 정말 교양 강의로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마케팅에 끌고 온 거죠. 이렇게 엮기 그렇죠. 위해서. 완전 일치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영이랑 연결시킨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지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 자소서를 탈탈 털어봤으니 이제 테디 자소서를 탈탈 털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문장 읽어보자면 비슷하다.